자, 그러면 이때 웃었어. 그 약속된 거 아니었어? 복선화음과 네. 이제 첫 부분, 첫 세트를 봤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궤동어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궤동어미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궤동어미가 하는 것만 피하면 돼요. 이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저 궤동어미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일러 경계하마. 제일 처음 시집 올 때에 가산이 만금이라. 그러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궤동어미도 돈이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딸이 결혼할 때는 집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집이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마당에 노적이요. 곡식을 쌓아놓은 걸 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광에, 창고에 금과 은이 쌓여 있어요. 와, 부자네. 신행하여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나서면서 이거 봐. 시집 오는 날. 가마를 타고 오는데 가마 문을 여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보게. 그러면서 밑줄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라고 돼 있단 말이야. 네. 이게 물론 지금의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이니까 조선 때, 네? 잘못한 거예요? 조선 때는 기침을 하고 싶으면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해야죠. 네, 다경아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데 넌 안 듣고 나 오늘 좀 많이 섭섭한데 계속.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조선 때는요 네. 여자가요 네. 가마문을 닫고 아, 네. 졸리기침을 해야 되겠죠. 졸리기침이요? 좀비기침이 아니고요 조용하게 기침을 해야 되겠죠. 아, 졸리기침. 네. 이런 거 악마의 편지 당하면 나중에 내가 찍었는데 누가 편집을 해? 조선받은 당하는 여자는 말이야 기침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요새 그거 국기생 계정으로 들어갔다 그 부분만 캡처해서 100점한테 미는 거. 실수로 올리면요. 대학 트위터랑 사 100점한테 실체. 수도권. 아, 트위터랑 사. 네. 자, 진짜. 그래서 이게 지금 눈을 들어가지고 사방을 보면서 막 기침을 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의범절에 어긋나죠. 그 다음에 지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이라는 곳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 엄마죠. 이 결혼할 여자의 엄마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신구행실이라는 말 앞에다가 각진가로 여시고 신구행실을 바이 없다 하고 이제 각진가로 닫으시면 이 부분은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진가로 치는 부분은 전부 다 화자의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은 뜻부터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죠. 신구행실 바이 없다는 무슨 뜻입니까? 바이가 뭘까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구행실이 전혀 없어요. 이런 말은 좀 종종 나오니까 어떤 게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담상이라는 것은 뭐 차랑 이제 간단한 뭐 과일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담상의 허다 음식, 그러니까 그 다담상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를 먹어요? 굳이 생류를 먹습니다. 생류이 뭐예요? 생률밤. 귤? 생밤이에요. 그럼 생밤은 찌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먹을 때 악악 이러잖아. 시끄러운 거야. 아니 여자가 굳이 그거를 씹어 먹느냐 시끄럽게. 밤도 못 먹어요? 아니 밥을 조심스럽게 삭삭삭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굳이 밤을 먹냐 이거야. 말랑말랑하고 밥을 먹어.
왜 생밤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저기- 은근 맛있어. 그게 얼마나 아니, 다른지 저기- 알아? 맛있어. 그럼 궤도미한테 물어봐야지. 이 사람 먹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대추 먹어봤어? 근데 대추 생선 먹어봤어? 선생님 근데요. 그럼 그 가사에 왜 밤 알려보이지. 생일 밤이로구나가 나와요? 밤밤 생일밤 이런 거. 아 맞아 어쨌다고? 맞아. 밤이요. 근데 생일이 밤이잖아요. 근데 왜 밤밤이구나라고 되잖아요. 아, 예를 들면 약간 뭐라 그럴까. 아니었어. 그, 생률 자체가 생밤이라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맞아요. 생밤이 생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거를 두 번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역전어. 어? 역전어. 맞아. 역전압 같은 거 있죠?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군밤이요. 대세가 생률밤이로구나. 생률밤을 두었다는 뜻 아닐까요? 기차 역전 역. 나 잘 모르겠어요. 전이 앞전이잖아. 근데 앞이 한 번 더 써요. 역앞 앞. 자, 다음. 그래서 괴이하다는 네 글자를요, 같은 가로로 묶으세요. 자, 그럼 요게 좀 괴이하다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시끄럽게 먹지? 왜 굳이 저걸 먹어서 시끄럽게 하지? 다음에, 밑줄.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뭘 먹고 살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니? 별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뜻이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한다니까, 결혼. 결혼을 맞는 것 같아. 했는데, 오자마자 그 먹고, 조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후루룩 먹고, 떡을 짝짝짝 씻고, 시끄럽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면, 쩝쩝쇼. 네, 쩝쩝 박사라는 거죠. 네, 본능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배고프다고 후룩후룩 대고 먹으면 되냐 이거지. 작전 이상이네. 아 왜? 아니, 남성인지 여자인지 좀 궁금해서요. 여자예요. 여자 맞습니다. 네. 근데 결혼 안 해보셨나? 아니 그냥 딸도 나는데 어떻게 결혼 안 해요? 아니.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해서 왔을 때 자기는 그랬겠죠. 조심스럽게. 기침도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조용히 그걸 이렇게 떠먹으면서 조용조용 밥도 이렇게 먹고 조신하게 했겠죠. 이렇게 먹으면 시끄러우니까. 자 그래서 좌중부녀 어이야.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혼식 때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떡 조각을 집어들어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런 경박한 행동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은 말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떡도 먹어요? 자존심이 뭐라고요? 좌중부녀가 이제 그 결혼식 같은데 이제 와 있는 사람들 구경 오는 사람들을 알고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떡을 막 줘요 막. 네. 아니, 그러니까 가객을 네.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냥 떡을 준다는 걸 지금 뭐 그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객들 초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게 왜 잘못됐어? 그러니까 세대가 가만히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주든가 알아서 뭐 이렇게 차려진 걸 먹든가 하면 그거를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세대행실 전혀 없다 8글자를 네, 각진가루로 묶으세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대기 저렇게 나대 이러고. 세대행실 전혀 없다. 네 거기 각진가루.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해봐요. 입구녕의 침례로 연습은 반대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음식 같은 걸 이제 먹거나 말을 할 때 침이 자꾸 흘러. 침이 자꾸 흐르니까 닦고 힘을 또 닦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한 이렇게 이쁘게 화장한 게 싹 막 지워져.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몸가짐이 단정하지가 않아요. 밑줄한 게 뭐? 네, 입구녕의 침이 물론 연지분도 반대요. 밑줄 친 게 어떤 거에 밑줄 치는 거예요? 그냥 필기하라고 밑줄 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각진가로 친 부분은 이제 같은 거라도 생각하시면 밑줄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몸가짐이 단정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조금 뭐 이해는 되죠. 좀 약간 연지분이라는 게 여기에만 다른 게 아니라 화장이. 예, 화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침을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려서 막 원체 네. 얼굴 전체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것만 줄 예, 그냥 화장이 지워졌다 뭐 이런 거고요. 아까울사 대단 치마라고 하는 대단은 이제 비단의 종류입니다. 그 비단 치마가 더 얼룽덜룽 흉악하다. 네, 흉악하다 이제 각진가로 하시면 되겠어요. 걔네 옷에다가 이제 침도 흘리고 먹을 것도 흘리나 봐요. 자, 그다음 신부 행동이 그러하니 누가 아니 외면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할 것이다. 3일을 지낸 후에 자 이제 결혼했고요. 결혼하고 이제 3일 지났어요. 그때도 봤나 봐. 형용도 기괴하다. 자, 기괴하다 각진가로 하세요. 네, 근데 이 글자. 아니 외면하리는 왜 평가 각진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 행동이 그렇게 별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생각 아니에요? 예, 뭐 맞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한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서 그런 거니까 그냥 별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서 표시를 안 했던 것 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직접 자, 그 다음 백주의 낮잠 자기. 그러니까 대낮에 낮잠을 자요.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혼자 앉아서 분소리 시부렁 대고 있고. 다 대낮이에요? 네, 백주가 대낮입니다. 대낮에 예를 들면 뭐 밥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글을 배우든지 교양 있는 행동을 해야지. 네네. 잠이나 쳐자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어. 자, 그 다음 둘이 앉아서요 흉을 보기를 잘해. 이거는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문틈으로 손님이 오는 걸 그렇게 엿봐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담장, 원래 옛날에 여자는 밖에 잘 못 나가니까 담장 밖을 이렇게 보면서 뭐 시비 거는 거 없나, 뭐 싸우는 거 없나 구경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에 투구를 달아요. 좀 무례하죠?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하니 둘째로다. 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금강산은요 가기가 좀 어렵죠.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멀리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강산 가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직접 구경한 사람보다 잘 안다고 나대는 거야. 그래서 구경한 사람은 둘째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노는 거. 금강산이 가보지 않았던 건 확실한 거. 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화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자가 어떻게 금강산을 갔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사실이다 아니라 말하기 어렵고요. 화자의 생각으로는 못 갔을 게 분명한데 왜 자기가 구경을 간 것처럼 진짜 갔다 온 사람을 둘째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노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남자의 둘은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일단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은 확실히 갯동엄이죠. 다른 세대. 네, 그러니까 갯동엄이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흉을 보고 있다. 둘이 다른 누군가를. 남편은 아니죠? 그거는 몰라요. 근데 남편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을 모르니까 뭐예요? 글자를 모르는 네, 그러니까 교양이 없어요. 지식이 없죠. 되게 원래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특히 여자들은 한글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글도 쓰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몰라요. 한글은 배우기 쉽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지식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책을 들고 왔노? 글씨도 모르면서 글자도 모르면서 책을 들고 있으니까 우스운 거야. 그 다음에 앉음이라는 것에 앉아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이냐? 용렬하다. 그러니까 용렬하다의 각진가로 묶어요. 용렬이 뭐? 네, 좀스럽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습이 약간 이렇게 교양 있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천박하게 앉아있는 거야. 사람이 뭐 이렇게 좀스럽게 앉아있어.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고. 근데 걸어다니는 것도 어때요? 망측해요. 네, 망측하다도 각진가로 하세요.
약간 팔자로 걷는지 뭐 좀 이상하게 조신하지 못하게 막 어청어청 걷는지 막 그런가 봐요. 팔을 휘두르면서 걷는지. 다른 박질 할 때는 막 뛰어 막 뛰면서 막 웃어 이렇게 뛰어. 아니 이게 뭐 이게 저러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저런가. 그 다음에 치마꼬리 앞에다가는 꺽쇠를 여시고 치마꼬리 헤어지고 비녀 빠져 개가 문다. 허리띠는 어디다가 두고 붉은 허리를 드러내노. 닫아요. 아 이거 여자가 이 옷을 입었는데 치마의 끝부분이 막 달아졌어. 그러니까 비녀가 빠져가지고 개가 막 물고 막 도망가고 허리띠를 안 매니까 허리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을 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른 걱정 하울적이라는 것이 어른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똥어미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러면 되겠니? 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쪽박 한 박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 바가지 같은 거 던져버리는 거야. 좀 버릇이 없죠.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내어 소떼를 닦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우 진짜 힘들어 죽겠네 막 아우 왜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독살부려 그릇 깨기. 막 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릇을 깨고 막 그래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이제. 등잔 뒤에 넘보기며 요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요거 이제 등잔 뒤에 넘는다는 것은 몰래 이렇게 엿보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요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옆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만 말뜻을 세워서 그러니까 없는 말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아니한 말 지어내어 일각안에 이간을 시킵니다. 있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가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물건을 잠깐 보면 도적하기 예술가. 도적. 심각하죠. 그 중에 행실보소. 악한 사람 부동하여. 뭐 부동의 뜻은 뭐 나와 있습니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착한 사람 흉봐요. 나쁜 애랑 붙어가지고 착한 사람 흉보고. 그러면 제 처신이 그러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남 엿보기 잘하고 시비 거는 거, 그러니까 시비 보는 거 좋아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귀하게 여기겠느냐 이겁니다. 남편도 우습게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밑줄 금슬조차 살풀이며 무병하라 푸닥거리라고 하니까 살풀이 푸닥거리는 뭐랑 관련돼 있어요? 모르나? 저거 알 것 같아. 살풀이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살풀이 같은 거? 무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순간.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진다고 굿 같은 거 하고 아프지 말아야지 하고 또 굿 같은 거 하고 네, 그러니까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위치에 맞게 자기의 행실을 잘 해야 하늘이 복을 내리시는 건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 무당들에게 옷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야 아들을 낳고 부귀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껏 빌어보소 산에 올라 산제하고 절에 가서 공양한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정성껏 빌어봐라.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에 가서 공양한다 하더라도 네 행실과 처신이 그따군데 어떻게 잘 되겠느냐. 그래서 제 인심이 그러하니 귀신이라고 돕겠냐? 안 돕겠죠? 우환이 연접한. 우환이 뭐예요? 그냥 안 좋은 일들. 뭐 이제 근심, 나쁜 일들 이런 우환이 연접이니까 뭐예요? 연접. 연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이들 없을 소냐. 누군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일가, 그러니까 집안 사람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까지 없겠느냐,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정도를 보니까 쏘냐가 3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 이제 의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끊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줄을 거서 끊으시면 갯동어미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중간에 갯동어미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 딸에게 경계하는 말로 끝을 냅니다. 따라 아기 따라 복선화음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이 갯더미가 시집살이라는 걸 보니까 너도 잘 알겠지? 이거 너무 분명해. 저 건너 갯동어미 너도 흡연 안 보았나? 흡연이란 말이 설명이 안 돼 있네. 몰라도 되지만 분명히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너도 분명히 봤잖아. 허다세간 포진 천물 남용남식하고 나서 그 모양이 되었구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뜻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물건을 막 쓰고 아까운 줄을 몰라 하는 거죠. 남용남식도 지나치게 쓰고 먹는 거니까 그 모양이 되었구나. 따라 고명 따라 갯동어미 경계하고 너의 어미 살을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어미가 이 글의 화자죠. 살을 받아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나를 본받아. 좋은 네, 본받아서. 나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결시라는 부분이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지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잃은 말은 부디 각골 명심해라. 뼛속에 새겨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따라 울지 말고 부디부디 잘 가거라. 아무래도 시집을 가게 되면 친정을 떠나니까 많이들 울고 그랬죠. 잘 가라. 효봉국오 순순궁자 동기우에 지친어모 뜻은 다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시부모 섬기고 남편 따르고 동기 그러니까 형제자매끼리 잘 지내고 지친어모 가족끼리 잘 지내면 기쁜 소식 듣기 오면 명년 3월 화류시에 모녀상봉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자, 너가 그렇게 시부모 잘 섬기고 남편 잘 모시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칭찬도 들리고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때 명년이 내년이에요. 내년 3월 이렇게 화전놀이 할 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칭찬 잘 듣고 행실 잘해서 욕먹지 말고 그때 만나자 라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다른 작품도 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풀자고 했던 의도는 숙제가 너무 많을까봐 그래서 풀자고 하는 건데 그냥 진도 나갈까요? 시험범위랑 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 풀어요? 어떡하죠? 다수결로 할까요? 근데 지금 아니면 뒤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고전 시간은 원래 하나를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지금 고전시가 3번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할 만한 부분은 다 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우리가 현대시도 6강까지는 일단 연속적으로 끝냈고 뒤에 8강, 12강 끝냈거든요. 그 다음 현대소설도 6강까지 끝냈죠. 우리 탑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고전소설도 창선가미로까지 했으니까 6강까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전선물은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현대소설 7강 됐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갈래복합도 하나요? 갈래복합은 안 할 거예요. 네. 갈래복합은 방과 후에 한다고 들어서 아, 네, 시험 범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시가 가능하긴 하네요. 현대시 7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좋다. 7강이랑 9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8강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힘드시니까 선생님.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순대실을 근데 뭔가 실강까지 안 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 일단 그 찍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다수결로 합시다. 강의. 근데 너 중국에 살다 왔어. 한국어 엄청 잘해. 자, 층층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박목월의 시를 보시는데요. 와, 정국을? 되게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디? 한국의 유명, 어? 아닌가? 그 거의 가반수 아니에요? 어? 바다랑 나비 쓴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어. 바다가 그럼 김기리 묻는데? 나 맞아. 박목월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아. 나그네라는 시 몰라요? 알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요. 왜 화를 내? 아! 청노루! 네? 청노루. 청도 아. 누구요? 산은 자아산. 아, 보랏빛 석산. 그런 아, 게 몰라. 뭐지? 이윤이가 귀여워. 그게 그거 아니죠? 그 도는 그룹. 맞아요, 그거.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연이 딱 두 행인데 네 글자밖에 없어요. 도는 군. 이렇게. 아, 알아? 몰라요. 들었어요. 그 배우인데? 배웠어? 아 그럼 알아. 어. 그거 어디서 그럼 알아. 느낌은 저는 알아. 근데 난 수행하고 했던 것 같은데. 겨울방학 아니야? 1학년 근데- 5일 예비고일 그러네. 볼까? 그럼 너 고향 그게 가서 왜 현서를 기억을 하냐면 작년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2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잠깐 박영희도 했을 거 아니야? 우리도 근데 제가 했잖아. 근데 저는요. 저 기억해요. 2학년 되는 그날 1월인가 2월에 왔어요. 2월에 왔을걸요? 왜냐면 아니다. 1월에 안 왔다. 왜냐면은 중요합니다. 내 말 안 들었어. 네, 자 층층계 모색하겠습니다. 고향 가서 무덤 위에 올라가서 막 풀피리 부는 사람 이 사람 아니에요? 뭐 저기 쓰디쓴 입술에 귀여워. 그거는 저기 한국말 하는 것도 귀여운 거 아 저기 원래 그래. 정지용 네? 고향이란 시잖아요. 고향 영어 그런가요? 불필 소리 아니 나고 아, 쓰디쓴 입술 메마른 입술 쓰디쓴가. 자 안중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에 적산가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적산가옥 바로 할게요. 일단 적산가옥의 뜻이 나와 있죠. 적국이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가옥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6.25 아니야, 6.25 아니에요. 일제강점. 네,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네, 해방 이후예요. 그래서 적산가옥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방 이후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네, 적산가옥이 보통 뭐랄까 이렇게 좋은 집으로 나오진 않아요. 항상 좀 안 좋은 집으로 나옵니다.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그럼 층층계니까 사다리 같이 생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갈 때 사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계속 옆으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하나 더. 그럼 뭐처럼 생겼어요? 그물. 네모형. 일단은 뭐 그물은 아니고 거미줄 거미줄은 아니고 거미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네모. 기와 그냥 네모라고 하지 말고. 사다리 벽돌. 아, 그러니까 사다리를 지금 세 개를 붙인 거예요, 지금. 바둑판? 기와 박모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아 혹시 그 방 아파트 방. 감옥 힌트. 아니, 글 쓰는 사람이야. 아 원고지. 원고지 모양을 내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 아까 민철 먼저 얘기했어? 미안해. 아니 네. 아, 내가 못 들으면 답이 아니에요. 안타깝네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바로 먹고 하시면은. 그나저나 중심주. 귀가 안 들리면 답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원고지라고 생각했다는 게 진짜예요? 아, 뒤에 보면 나와요. 네,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어 중요가 없네. 자, 그래서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사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네.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써도 밑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야.
왜 글을 써도 이런 공허감이 들까? 일단 왜 그럴까요? 맞춰볼래요? 영적이. 뭔가 독립을 위한 시를 출판할 수는 없으니까. 일제강점기 아니, 이후인데? 뭐라는 거지? 아 그러네. 그거는 아니고요. 아 이게 진짜 글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뭐 좋아, 뭐 답은 아닌데, 뭐 독립이랑 그런 건 괜찮, 자꾸 독립 얘기를 하자. 아니에요. 아 자꾸 동물. 자, 일단은 밑줄만 쳐고 필기 안 했습니다.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뭐야? 글이 돈이 된다. 원고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어느 것은요, 어린 것의 공납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것들은 이제 자기 자식들을 말하죠. 공납금이니까 자식들이 뭘 쓰는 거예요? 학교에 돈 나와. 그러니까 학비로 쓰는 거야, 학비. 이 공납금이 여기서는 학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지폐가 되면 그 지폐 중에 어떤 것은 학비가 되겠고요. 또 어느 것은 가난한 실형대가 될 거예요. 뭐 실형대를 보니까 뭐 뜻은 뭐 나와 있습니다. 땔감과 식량을 마련할 비용이에요. 그 다음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입니다. 용전이 뭐예요? 용돈. 용돈인데 용돈이 어때요? 가벼우니까 용돈도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뭐 교통비라든가 아니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꼭 써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 뭐 이제 뭐 밥도 좀 먹어야 되겠고 밤 1시 혹은 2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입니다. 그럼 이 집은 어때요? 좋아요. 네, 좀 가난하네요.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지금 서글픈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가나? 아니,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 거예요. 가족. 좀 더 다르게, 자.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걔네들을 딱 보면은 마음이 슬퍼요. 왜 그럴까? 좀 더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으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 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돈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써도 가랑이처럼 쌓이는 공허함 거기다 밑으로 했잖아요. 네. 이 공허함은 왜 생기느냐?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는 쓸쓸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글프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부모가 되면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다 선생님도 경험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때 막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돼지 정통을 막 뜯어가지고 막 거기서 돈을 쓴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맨날 배고파. 그 조금만 먹었다 하면 그냥 빼니까. 진짜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지금은 잘 살고 있다 내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자,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걱정이 없죠.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그러니까 사닥다리라는 거랑 원고지 위라는 거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원고지의 모양이 사닥다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사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뭐 고개사는 여러분들 서커스 알죠? 여러분 서커스. 예. 그 서커스 애들이 고개를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광대라든가 줄타기 하거나 제주를 깨는 사람들. 위험하죠? 근데 그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고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적 화자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죠. 네, 이 고개사들은 지쳐. 그리고 이제 글을 다 쓰고 이제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유를 하는 것이고 고개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여차하면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이제 고개사로 표현을 했다. 근데 왜 가로로 되어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내가 잘 근데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한 다음에 바로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졌을 때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라가서 글을 열심히 썼어.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밤늦게 썼다. 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것은요, 밑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잘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걱정 없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난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다. 그럼 지금 자기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어쩌군요. 한타? 실망. 이게 아버지라는 것이 이러고 죄책감.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괴감을 느껴요. 박목원의 또 다른 시를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옴직한 시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거기 보시면 자기 신발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기 신발의 크기는 19문 반이에요. 19문 반이 사실은 300cm가 넘거든요. 우와. 300cm란다 저기. 300m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울이 발이 이만했다? 이건 아니고 그만큼 가장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나와요. 막내가 나오는데 그 막내가 발이 조그맣잖아. 자기 발이 3분의 1밖에 안 돼. 그 어린애 그 신발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고 우리 강아지 같은 것들, 이 개 같은 것들아. 진짜 강아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어떡하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하고 이 시하고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아 뭐 나를 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이 춥고 얼음길이라 그러나? 미끄러운 길이라 그러나? 너희들 그 추운 길을 걸어서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보고 살리겠다라는 의도의 그런 시가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항상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걸 가르칠 때마다 그냥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항상 부모님 감사해야 돼요. 감사.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노력하셔서 다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항상 감사하시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나의 어린 것들은 바로 가세요.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 방.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이게 적산가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 있구나. 날무처럼이니까 이제 생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무가 이제 푸르딩딩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무처럼이라는 자식들을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포름 쪽쪽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이 모거리 형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포름 쪽쪽이가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피자 빨라서 딩딩해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굳이 이제 찾아보면 포름이라는 말은 없고 쪽쪽은 있어요. 쪽쪽은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일렬로 있는 거 있죠. 여러 명이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쪽쪽이라고 하고요. 포름이라는 건 자기가 푸르스름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애들이 애가 한 명은 아니니까 여러 명이 그렇게 생무처럼 푸르딩딩하게 쭉쭉쭉쭉 연결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 저것들이 또 나를 또 아버지라고 믿고 걱정 없이 자고 있는데 아이고 추워 보여. 아이고 보일러가 없나?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 쉬는 시간. 가져가야지. MS 4가